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책 한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12년 일제강점기 조선 경상도 보조개 꿀마을의 양반집 박씨의 딸 진이는 어느 날 먹고 살 걱정이 없는 낙원이라 불리는 하와이에 대해 듣게 됩니다. 중매 아주머니는 하와이에 사는 젊고 부유한 조선인 사내들이 아내를 구하는 중이라고 진이에게 그들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하와이에서는 여자들도 공부할 수 있다는 말에 진이는 중매인을 통해 자신의 사진을 하와이로 보내고 몇 달 후 노씨라는 청년이 진이를 신부감으로 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부모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이는 친구 선희와 다른 사진 신부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하와이에 도착해 신랑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신랑들은 사진에서 본 젊고 부유한 모습이 아닌 나이가 많고 초라한 행색이어서 사진 신부들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친구 선희는 아버지 연배의 남자와 도저히 혼인할 수 없어서 바로 조선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진이와 다른 사진 신부들은 묵묵히 자신들 앞에 놓인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진이는 아이알루아의 사탕수수 농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30대 노씨와 함께 열악한 환경이지만 판잣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남편 노씨는 계속 월급을 노름에 탕진하고 술에 취하거나 기분이 나쁘면 진이를 폭행하고 급기야 임신한 진이를 무자비하게 구타해 진이는 뱃속에 아기까지 잃게 됩니다. 몸이 회복되자 진이는 살기 위해 남편에게서 멀리 도망쳐 나와 호놀룰루 이빌레이라는 곳에 숨어들고 우연히 만난 매춘부 메이의 도움으로 진이는 바느질을 하며 생계를 꾸려갑니다. 서서히 안정을 되찾고 평화로운 삶을 이어가던 그때 또다시 누군가가 진이를 찾아와 그녀를 위협하는데요. 사진신부 진이는 1910년대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 낙원 같다는 하와이에 사는 남편의 사진만 보고 하와이로 건너간 사진신부 진이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다룬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원제는 하와이의 주도지명인 호놀룰루입니다. 원제만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가질 않는데요. 한국에서 사진신부 진이로 제목이 바뀌어 출판되었습니다. 사실 소설 속에서 주인공 이름은 외자인 박진인데요. 사진신부 진보다는 사진신부 진이가 낫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이 정말 놀라운 이유는 바로 작가의 정체에 있습니다. 작가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진신부들의 후손도 아닙니다. 심지어 재미교포도 아닙니다. 작가의 정체는 바로 한국과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소위 노랑머리 외국인이라 불리는 미국인 앨런 브레넌트라는 사람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사진신부를 모티브로 쓴 소설은 이금희 작가의 알로와 나의 엄마들입니다. 이 소설은 2020년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출판된 임재희 작가의 당신의 파라다이스라는 작품도 사진신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소설 사진신부 진이는 2014년에 한국에서 번역본으로 출판이 되었지만 이미 2009년에 미국에서 먼저 출판이 되었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국인 사진신부들의 이야기를 미국인 작가가 소설로 썼다는 말입니다. 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앨런 브레넌트는 소설가이기도 하지만 극작가로도 유명합니다. 1991년 TV 시리즈 LA 로라는 작품으로 에미상을 수상했고 1992년에는 단편소설 마키로 네블러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배트맨 시리즈 중 몇 편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작가는 어떻게 한국인 사진신부 이야기를 쓰게 된 걸까요? 하와이를 사랑하는 앨런은 한때 하와이의 역사와 문화에 큰 관심이 생겨서 수년간 도서관과 박물관을 다니며 하와이의 과거를 발굴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하와이에서 강제 추방되어 몰로카이 섬에 갇힌 한센병자들의 사연을 알게 되었고 이를 소설로 쓰기로 결심합니다. 이 소설이 바로 몰로카이인데요. 몰로카이는 2003년에 출판되어 지금까지도 스테디셀러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작가는 소설을 쓰기 위해 몰로카이와 관련된 자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와이에 시집으로 온 사진신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가는 1903년에서 1924년 사이에 하와이로 이주한 많은 여성들에게서 영감을 받았는데 이미 일본인 사진신부들에 대한 영화와 소설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공을 한국인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앨런이 조선에 대해 자료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당시 조선은 중국인보다 유교 사상을 더 추구했고 여성들에게는 특히 억압적인 환경이었는데요. 이런 조선의 역사와 문화에서 진이가 자유를 얻기 위해 하와이행을 선택하는 이상적인 동기가 될 수 있는 풍부한 잠재력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작품이 바로 호놀룰루 사진신부 진이입니다. 작가가 2년에 걸쳐서 쓴 호놀룰루는 LA 잡지의 소설 부문 문학 그랑프리에서 1위를 차지했고 워싱턴 포스트가 선정한 2009년 최고의 책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작가 앨런은 자신의 소설이 한국에서 번역본으로 출간되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정말 자랑스러워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소설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제 개인적으로 무척 안타까워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가 앨런은 한국의 역사 고증도 철저히 한 듯합니다. 조선시대의 유교 사상과 민면을이제, 나이 계산법, 황진이의 시와 구몽, 동명일기 등의 문학 작품과 일제강점기 때 진리의 스승인 성난과 같은 기생들이 독립자금을 대며 항일운동을 했다가 발각되어 일본 순사에게 잡혀간 사실, 하와이 사진신부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 돈을 모아 항일운동을 지원한 역사적 사실들을 전부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작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이라고 부르는 정서와 하나의 보자기를 완성하기 위해 색색의 1000조각을 이어서 만든 조각보를 진이의 파란만장한 삶에 비유해 묘사했는데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잘 이해해서 기어코 이렇게 글로 써낸 점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조선에서 몇 달 동안 선교사들에게 영어를 배운 게 전부인 진이가 하와이에서 만난 외국인들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영어에 능통했다는 것과 하와이 여왕을 만난 일 등이 조금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했고, 하와이의 실제 역사적 사건을 기반으로 쓴 사창가 이빌레이에서 벌어진 일, 스페인 독감, 백인 유괴 사건과 백인 여성 성폭행 사건 등 많은 인물들이 얽힌 사건들이 서술되어 다소 산만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게 강제합병당한 조선과 마찬가지로 미국에 강제합병된 하와이의 원주민들이 백인들에게 어떤 차별과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도 작가는 이방인 진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463페이지에 달하는 이 소설은 한마디로 정말 스케일이 큽니다. 아마도 앨런이 극작가 출신답게 영상화를 염두에 두고 이 소설을 쓴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민진 작가의 소설 파친코처럼 한국의 사진신부들의 이야기도 꼭 영상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사진신부 진이도 영상화 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이금희 작가가 쓴 알로와 나의 엄마들이 파친코처럼 드라마나 또는 영화로 제작되어서 하와이로 건너간 사진신부들과 동포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삶을 잘 살아내어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냈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금을 마련하고 항일운동을 했다는 사실이 꼭 전 세계에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전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